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과학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앞선 과제들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참여해 준 덕에 몇몇 학생 빼고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롭게 다뤄볼 내용,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75%가 무엇인지, 비공개 댓글을 보니까 몇몇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 미리 알고 있고 한데 충분히 몰라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쌤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별들을 보는 걸 좋아하나요? 쌤도 가끔씩 별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기가 힘들죠. 선생님은 올 초에 몰디브라는 곳에 한번 갔었는데, 몰디브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를 왜 꺼내놨느냐? 샘은 이렇게 별자리 중에서 오리온 자리를 크게 좋아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처음은 아니겠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맨눈으로 이게 이런 오리온 자리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진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선생님이 직접 관찰한 오리온 자리입니다.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뭐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직접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별들이 보여 있고요. 쌤이 참 이 갤럭시 울트라만 있었어도 이 더 진하게 더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 별들을 보고 별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지 않던가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 별들이 내놓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서 방출되는 별 또한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빛을 통해서 스펙트럼, 즉 원소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주의 구성 원소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보면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빔을 쏴가지고 화성 표면에 염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화성에는 우리가 물이 흐른다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그렇죠.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사진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염분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물론 거기 가가지고 먹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했을 텐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130년) 후 독일의 한 수도와 여기에서 빛에 대한 인류의 획기적인 발견이 시작됩니다. 1805년 프라운호프가 렌즈 제작을 위해 수도원으로 옵니다. 프라운호퍼는 색소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 유리를 연구하던 중 램프의 스펙트럼에서 밝게 빛나는 선을 발견합니다. 당시 호퍼가 봤던 그 빛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Hier hat Fraunhofer 10 Jahre lang geforscht, experimentiert und seine wichtigsten Erfolge erzielt. Vor allem hat er hier die 6 Spektralfarben im Sonnenlicht entdeckt und zweitens innerhalb dieser 6 Spektralfarben die dunklen Linien, die man heute Fraunhofersche Linien nennt. 당시 프라운호퍼는 분광기로 빛을 연구했습니다. 분광기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하여 조사하는 도구죠. 그런데 프라운호퍼가 분광기로 태양빛을 분석하자 태양 스펙트럼 속에서 검은 선이 나타난 겁니다.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검은 선이 바로 프라운호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500개의 흡수선을 밝기순으로 나타내 빛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이 체계는 태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태양이 보내는 신호이자 에너지의 전달체인 빛. 오늘날 과학자들은 프라운호퍼선을 이용해 태양과 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립 세러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태양연구센터.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스펙트럼을 통해 태양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Mirrors the track the sun and send the light down here. It comes down in 2 paths. Each element has its own fingerprint, its own spectrum. So if you have something like a star that has all the elements, then it will have all of the spectra put together. But you can separate them with a spectrograph with enough dispersion, enough separation, so that you can get all the lines apart from each other.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Path is 우선 used to separate 태양빛을 the sun, 스펙트럼으로 so you 분석합니다. can move it with this. So 태양과 같이 열이 나는 물체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구성 원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본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채워져 있고 헬륨이 20%, 나머지 원소들이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태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선은 오늘날까지 태양과 별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뉴턴과 프라운호퍼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태양계의 원리와 태양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거장들의 발견을 토대로 태양빛이 보내는 신호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 봤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태양에서의 존재하는 원소들까지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었네요. 조금만 더 한번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스펙트럼의 이제 원리라고 해가지고 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이제 어떤 원자,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중성 입자라고 배웠었죠. 이 원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잃을 때 이렇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전자가 이런 궤도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궤도상에 존재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먹었어요.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 궤도를 레벨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네 게임 할 때 이제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레벨 1이고 이게 레벨 1이고 요게 레벨 2가 될 겁니다. 자, 요때 에너지는 우리가 경험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레벨 1에서 경험치를 레벨업 할 만큼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레벨 2로 갈 거다. 그죠? 이렇게 레벨 2로 가게 되는데 요 레벨 2에서 다시 죽으면 어떻게 돼? 경험치를 뺏기죠. 경험치를 방출한다. 즉 에너지가 경험치다. 그래서 요 경험치를 방출하기 때문에 다시 레벨 1로 떨어지는 과정을 원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넘어가서 스펙트럼은 뭐냐 그러면 스펙트럼은 이때 요 방출한 에너지, 즉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흡수된다라는 거. 빛의 형태로 흡수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경험치겠죠. 경험치를 파장에 따라서 분해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빛은 하나의 색인 것 같은데 그 색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색들이 합쳐진 그런 색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빛을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하나의 연속된 띠처럼 나오는데요.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좀 이제 중요한 사실이겠네요.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물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왜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펙트럼의 종류 3가지만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제일 처음 나왔듯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왜 연속 스펙트럼이냐? 이렇게 무지개 색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별과 같은 빛에서, 자, 이것이 이제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이것을 빛을 아까 파장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분광기에 투과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즉 이것은 무지개 색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또 다른 스펙트럼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는, 자, 어때요? 아까는 연속적인 무지개띠가 나타났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것은 뭐로 나타나 있죠? 그렇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연속된 것과 달리 이것은 선으로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검은 바탕에 이제 몇 개 이렇게 밝은 선처럼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위치에 선이 생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성운에서 특정 원소가 내는 빛에서 관측된다는 사실. 자, 왜 고온이냐? 아까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자, 선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그러니까 방출했을 때, 빛을 방출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 자, 빛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겠어, 낮아야겠어요? 그렇죠. 레벨 2가 되어야 우리가 1을 경험치가 있잖아. 레벨 1에서 경험치가 0%, 즉 요 상태, 현재 레벨 1에서 0%이 상태와 지금 레벨 2인 이 상태에서 경험치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이 상태겠죠. 이 상태니까 여기서 전자가 요렇게 내려가면서 경험치를 잃어버린다. 이때 이 방출되는 빛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고온, 그러니까 고온일 때 레벨이 2. 고온일 때 레벨이 2니까 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되는 빛에서 관측이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요 분광기를 통해 해보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온의 기체는 어떻게 그러면 나타날 것인가? 저온의 기체는 아까 조금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연속 스펙트럼에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까와는 달리 검은색 이런 띠가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1이니까 경험치를 올려야 된다, 그죠?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빛만을 자기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아까 레벨 1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자기만의 특정한 빛만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흡수하고 남은 빛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별들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죠? 자,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 옆에 보면 어떤 성운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성운을 지나갔을 때 성운에서 방출된, 즉 내 나온 경험치겠죠. 방출된 요 빛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성운을 투과하고 남은 빛은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나타냈을 때는 요 검은 선만큼 흡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선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온도가 낮은 성운, 낮은 성운. 왜냐 레벨을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쌤이 여러 가지 요 스펙트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 우리가 직접 스펙트럼 한번 관찰해보고 나타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이것은 수소, 이것은 헬륨, 이것은 네온입니다. 자, 이것들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물질마다 스펙트럼이 전부 제각각이다, 각각이다, 각각 다르다 라는 거, 이 사실까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그래서 요 몇 가지 사실로만은 이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주 많은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전부 다 일치하는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소마다 전부 제각각인 스펙트럼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원소가 같을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이렇게 같게 나타나겠죠. 자, 왜냐? 우리가 아까 성운을 통과한 걸 생각해 봅시다. 별에서 나온 빛이 그 성운을 통과하고 어떤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빛이 먹은 만큼 내놓은 거고 이거는 빛이 먹은 거니까 선은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면 요 먹는 게 사실 원소마다 요 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가 원소마다 다른 거죠. 뭐 예를 게임으로 치면 우리가 뭐랄까 캐릭터마다 아니면 직업마다 이렇게 레벨업하는 경험치가 다르듯이 원소 또한 이렇게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요 구멍들이 선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 가지고 잠깐의 질문. 우주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우주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하게 되면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찍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떤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이것은 어떤 별의 스펙트럼이고, 요것은 수소 방정간, 그러니까 수소의 스펙트럼이겠죠. 자, 요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요 별에 수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요 별의 스펙트럼과 수소 방정간에 나타난 스펙트럼의 위치가 어떠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일치하게 되면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포개 보니까 이렇게 요 지점에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흡수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에는 수소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임의의 별 A의 흡수 스펙트럼과 선생님이 임의의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별 A에는 원소 A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는 거.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선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제 별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소 A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B도 존재할 수 있고 C도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우주에서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어서 우주의 구성 원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75%, 그러니까 원소들의 질량 중에 75%가 수소고 나머지는 헬륨이라는 거. 그 이외의 원소들은 1%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75%가 수소, 그다음에 25%약 24%가 헬륨, 1%.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주의 75%는 수소고 25%는 헬륨이다라는 말하고 있는 사실이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한 결과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답변해 볼 수 있겠네요. 화성 표면에서 염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쏜 빛을 다시 분광기를 통해 가지고 투과를 시키게 되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염분이 내는 스펙트럼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선들이 일치함으로써 이 염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75%를 차지하는 요 수소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며 우주는 또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준비된 평가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 파일을 토대로 이렇게 녹화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PPT 파일로 녹화를 했는데 둘 중 어떤 것이 보기 더 좋은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쪽으로 수업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